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뷰리지의 오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입니다. 네, 작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돼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 또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는데요. 네, 가정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하면 각 가정에서 경제적 위기 대비할 수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연일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평일 오전 남대문 시장.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시간이지만 코로나 이후 방문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매출 감소로 이어져 임대료를 걱정해야 할 정도인데요. 개시도 못하고 들어갈 때가요.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차비도 못하고 지금 들어갔다고 거의가 다 그래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연명해서 사는 것뿐이에요. 목숨이 살아 있으니까. 30여 년 동안 이어온 가게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대출도 받고 있는 상태. 지금처럼 손님이 계속해서 오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생계도 걱정됩니다. 그래도 배운 도덕질이라고 이거 그냥 하고 나가는데 이렇게 했다는 나 손님들 아까 그 손님한테도 그랬어요. 이렇게 하다는 막 가게 문 닫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최근 각 지자체와 정부에서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김남순 미래희망 가정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러한 지원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극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지원받은 금액을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돈을 또 잘 이렇게 저축하고 뭐 이렇게 모으라고 준 게 사실은 아닙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그 어려움을 좀 이렇게 도와드리라는 뜻으로. 32년 차 가정주부인 폭 씨. 그녀의 남편은 공무원으로 코로나 이후 수입에 큰 영향을 받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막연한 불안감은 있죠. 그 불안감은 있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수입 자체가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하거나 아쉽다거나 그런 느낌은 좀 있죠. 경제 위기 속에서 수입, 생계, 부채 등 불안정한 가정 경제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위기가 올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어디로 나가는지 잘 모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가정에서 쓴 외식비, 통신비, 주거비, 피복비, 광열비, 유류비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냐고 여쭤보면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해 전기기사 등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김 씨. 최근 코로나로 인해 시험 일정이 늦춰지면서 자격증 취득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시험이 연기되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부분이 틀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안 그래도 제 또래 취준생들은 다 그런 고민이 있을 텐데 저도 그런 고민이 가장 크죠. 취준생들의 경우 공공도서관, 독서실의 이용도 어려워져 경제적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한 달에 4만 원 정도 했었는데 그래도 문을 닫아서 외부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를 가서 공부를 해야 하니까 근데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현재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문화예술인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 씨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뮤지컬 배우로 코로나 이후 연습해오던 작품을 수개월째 공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연의 취소는 배우들의 생계와 직결되는데요. 개인적으로 학교, 중학교 수업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수업도 지금 좀 무기한 연기가 돼서 아직 언제 수업을 하게 될지 그 동아리 수업이거든요. 생계 생각하면은 좀 막막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서로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고립감 또한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무기력하죠. 무기력해요. 어쩌다가 연락을 해도 사실은 나눌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서로 없잖아요. 그냥 집에만 있고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너무 우울하고 미칠 것 같고 뭔가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하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왜 이런 난관을 주시는 걸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코로나19 이후 이미 찾아온 또 앞으로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위기는 많은 이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안겨주는데요. 크리스천들은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이런 위기일수록 삶과 신앙 등 현재 처한 상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수많은 또 위기들이 오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삶과 신앙과 일 이런 것들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5만 원, 10만 원 저축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거든요.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경제 흐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1년, 2년 놓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답을 찾을 때는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경제 공부가 아닌 돈 공부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돈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돈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부하지 않으니까 자꾸 실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도 돈 공부하는 시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우리가 돈을 쓰는 태도, 투자하는 태도가 다 바뀌니까. 이와 더불어 전문가들은 공동체로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감 소비 운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되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아마도 반드시 우리 주위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 많은 불우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런 위기를 다 극복할 수 있도록 공감 소비 운동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각자의 걱정은 서로 다른 모습인데요. 이러한 때 돈에 대한 학습과 장기적인 안목이 요구됩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위기에 대해 취재한 조준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VCR로 좀 봤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만나셨고 또 경제 전문가들도 만나셨는데 좀 느끼는 바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번 취재를 통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경제가 실제로 많이 어렵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위기 때 가장 크게 위협을 받는 분들은 네.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그런 고정 수입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나 뭐 이런 사람들. 네, 문화예술인들처럼 네. 그렇게 고정 수입이 없는 분들이 아무래도 경제 위기에 가장 취약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힘들다고 많이 얘기하죠. 월급을 네.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또 체감은 못 하셨던가요? 직장인분들의 경우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많은 네. 분들께서 또 걱정을 하고 계시고 불안해하겠죠. 네, 네. 실제로 무급으로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네. 많아서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항공과 여행업계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타격이 직접적이다 네. 보니까 어려울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네. 여행사를 운영하다가 이제 파산하시고 지금 재취업을 어.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네. 취업까지. 네, 항공사에 이제 지상직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지금 무급으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장 생계비가 걱정이 되시겠어요. 네, 정말 큰 위협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제 전문가들은 분위기가 어땠어요? 경제 전문가들도 정말 역대급이라고 표현할 역대급? 정도로 네, 네.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네. 네, 국제통화기금에서 이제 전망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마이너스 3%로 하향 조정했어요. 네. 이건 이제 경기가 후퇴한다는 이야기인데 세계 경제 중심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제 기업들이 줄줄이 이제 파산을 하면서 실업자들이 약 3천만 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네, 한국도 이런 세계 경제 위기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네. 이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네. 97년 IMF 사태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비교해서도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그 심각성이 아주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특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여행업이나 항공 운송업에 계신 분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네. 여튼 뭐 여행이 좀 어려워지면서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우리 정부도 이 침체된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한 전 국민에게 이 긴급 재난 기금을 또 이렇게 했는데 뭐 천만 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뭐 효과는 조금 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만큼 수령됐는지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급 대상 가구의 95%가 네. 지금 수령을 완료했고요. 금액은 약 13조 원 정도 됩니다. 예. 아주 큰 금액인데요. 인터뷰를 통해서 그 시민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본인이 이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과 그리고 또 생계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다만 이제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개월의 유효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과연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분위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양면성에도 불구하고 이 긴급 재난을 풀었을 만큼 지금 가계부채도 상당하고 네. 어려움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포스트 코로나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재무관리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런 경제 위기일수록 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본에요. 네, 네네. 위기이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에 무리한 투자나 이런 소비 지출을 좀 자제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가정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또 얼마나 나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가계부 작성이 또 대표적인 예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하죠. 가계부 쓰시나요? 안 씁니다. 네, 네. 저도 안 쓰는데. 쓰세요? 저 씁니다. 와. 네, 휴대폰 어플을 건실한 통해서. 청년. 예,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울리는 기자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 기업이 파산하거나 혹은 실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가계부채가 높을 확률이 많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혼자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이런 부채 해결을 위한 팁들 혹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들을 알아보고 네.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미 부채가 많고 빚이 많아서 전문가들 찾아가기 선뜻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과 노력을 내서 좀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방금 전에 기자도 이야기했듯이 가정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재무관리 팁을 다음 주 뷰리지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준하 기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뭐 재무관리에 대한 또는 뭐 돈 관리할 수 있는 이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네. 영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돈과 재물이 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네. 또 고백하고 또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이제 잘 관리하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했던 거를 현재에서 실천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 바로 대표적인 예가 공감 소비 운동인데요. 네. 공감 소비 운동은 이제 부활주의를 전후로 해서 많은 네. 교회에서 참여하고 있는 운동인데, 부활주의 헌금 혹은 비전 헌금을 네. 이제 성도들에게 지역 화폐나 상품권으로 나눠줘서 아. 성도들이 이제 교회 주변 상가나 네네. 재래시장에 찾아가서 물품을 구매하고 네. 그 물품을 가지고 이제 취약계층에게 나눠주는 아, 그런 좋은 취지 좋네요. 운동인데, 아, 네. 네. 지역 상권이 또 살아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셔서 참 좋은 운동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온누리교회에서 부채 탈출 119라는 네. 프로그램을 이제 올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인데, 예. 이제 이 프로그램은 부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성도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네. 기획된 건데요. 아.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들이 직접 부채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예.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렇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을 위한 어떤 극복 프로그램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처럼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네. 세상에 정말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회 움직임들이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저희 손에 들려있다고 해서 사실 저희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우리 손에 들려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것 기억하고 청지기적 사명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적인 위기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 조준화 기자 고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체크해드리는 건강 브릿지 시간입니다. 네, 우리의 삶을 건강으로 연결해줄 건강맨 이병욱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병욱 박사입니다. 네, 박사님, 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는 게 돈 버는 일이다. 이런 얘기도 어른들이 그렇죠. 많이 하시고 그런 말 있죠.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운동이 시간 없어서 못 한다는 사람, 그렇죠. 돈도 없어서 못 한다는 사람, 또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사람 많은데 운동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운동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네. 정진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운동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가에 네.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운동을 일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하게. 네. 일을 하고 나면 피곤하죠. 운동을 하고 나면 상쾌하죠. 네. 그러니까 상쾌할 정도로.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30분 내지 1시간 예. 그리고 일주일 단위를 본다 그러면 한 3일 내지 5일 정도 하면 돼요. 네. 자, 그럴 때 땀이 조금 나도록 네. 심박수가 조금 증가하도록 좀 호흡이 좀 호흡이 예. 조금 이렇게 증가하도록 그 대개 한 10% 정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적용하면 조금 더 올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순환이 빨리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세포의 순환이 이제 혈관의 순환이 많이 된다는 말은 산소와 영양분이 아주 동일하게 이분하게 네. 우리 세포가 한 70조, 100조가 있는데 그래서 공급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순환이 되니까 참 좋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운동을 막 이렇게 무리하게 막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엔돌핀 많이 분비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게 엔도모르핀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이 견딜 수 없으니까 그 몰핀을 통해서 마취를 당한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통증에 대해서 경감하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인 처방을 우리 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도핀이 많이 분비되게 하는 건 별 좋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적당히 우리 몸을 조금씩 이렇게 자기에게 맞는 정도를 택해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은 지혜로운 운동 같아요. 우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한 번 했을 때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짧게 나눠서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참 좋은 질문인데요. 네. 운동을 만약에 내가 30분을 한다 그러면 10분 하고 5분 쉬고 10분 하고 5분 쉬고 그러니까 휴식 자체도 운동이에요. 아, 네, 그래서 예. 이렇게 길게 가는 게 좋지 내가 만약에 계속해서 뭐 한 30분 하고 난 다음에 한 10분 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씩 그 내 근육의 어떤 강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강도를 넓혀가고 네. 높여가는 게 참 좋아요. 결국은 운동에 흥미를 붙여서 좀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기쁘고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운동을 여러 가지 접해봤어요. 자기가 이거 참 내가 계속 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네. 뭐 스트레칭 한다든지 수영이라든지 뭐 이렇게 에어로빅 이렇게 전신 운동 한다든지 이렇게 네. 해보시고 자기에 맞는 걸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진료실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아,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쭉 펴요. 스트레칭 하고요. 손을 이렇게. 그렇죠. 네네네. 이 손을 깍지 쥐고요. 네. 꽉 당겨 보세요. 이렇게. 예. 네. 땀 나요.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손을 막 꽉 밀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네, 그다음에 우리 예전에 그 조목조목 이렇게 할머니들 하시죠. 그렇죠, 예. 뭐 공각구기도 관절 이런 운동, 예. 그죠? 어깨.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진짜 쉬운 거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좀 허리가 아프다 그러나 여기 많이 안 썼구나. 네. 또 이렇게 하면 좀 조금 이렇게 뻐근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이곳을 좀 쓰라고 하는 지금 하늘의 메시지구나 이 생각을 주면 되는 거죠. 갑자기 진료 상담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뒷목이 좀 땡기기도 하고 네. 지금 현대인들이 핸드폰 많이 보니까 이제 거북목 같은 게 그렇죠. 있잖아요. 이런 거에 좀 좋은 팁 같은 뒤에 게 있을까요? 이렇게 승모근이 이제 이렇게 긴장이 되면 우리 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죠, 예. 그렇죠? 이렇게 목도 뭐 짧아지고. 이렇게 컴퓨터 한다고 이렇게 네, 네. 뭐 쓴다 이렇게 하면 그럴 때 항상 반대의 어떤 근을 이용하시면 돼요, 근육을. 아. 그러니까 스트레칭하고 뒤로 제낀다든지 예, 예. 이렇게 방향을 움직인다든지 바꾼다든지. 예, 그리고 목을 돌린다든지 네. 항상 좌측과 우측을 균형 있게 네. 이쪽으로 한 세 번 돌렸으면 왼편으로 3번, 오른편 3번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이게 풀려요. 그리고 네. 이제 만지고요. 그러니까 손바닥, 발바닥, 이렇게 귀를 많이 만지세요. 아, 이렇게. 예, 순환이 되게. 박사님께서는 또 암 박사님인데 암에 극복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것도 또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산책이 제일 좋아요. 산책, 자연 공기 좋은 속으로 데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아. 피톤치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새소리, 물소리, 네. 바람 소리 듣기도 하고 또 들꽃을 피게 이렇게 보기도 하고 네. 그게 전부 이렇게 우리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이제 비타민 D가 많이 이렇게 햇빛을 보면 합성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멜라토닌 같은 성분 또 그로스 호르몬 같은 이렇게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숙면을 취할 수도 또 있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기분도 그러더라고요. 좋아지고 네. 행복도도 올라갈 것 같아요. 높아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좀 운동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체력만 돼 있으면 네. 얼마든지 길게 꾸준히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운동에 있어서도 항상 균형 잡힌 운동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또 맞습니다. 나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 찾아서 즐겁고 꾸준하게 건강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욱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밸런스 운동 팁. 하나, 과도한 운동은 NO. 나에게 맞는 운동 꾸준히 하기.
둘, 스트레칭, 맨손 체조 등으로 평소 쓰지 않던 근육 풀어주기. 셋, 자연을 만끽하는 산책으로 몸에 좋은 호르몬 깨우기. 네,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돈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려운 일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네, 코로나19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돈 잘 다스리는 방법, 다음 주 뷰리지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더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온라인으로 이게